오늘도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군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한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가, 즉 아득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글이 있는 거예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주가, 즉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그 참 최상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군주를 알 필요가 없이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 가장 최상인데, 어디 그런 사람 만나기 쉽겠어요? 다 왕이든 신하든 또 나라의 백성이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름의 그 인성, 품성을 지닌 것에 의한 행동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하자면 이제 욕심을 좀 내면은 그 주위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아첨꾼들이 몰리게 되고, 또 뭐 이제 부풀려서 또 칭송을 하게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알랑방구 끼는 거죠. 왕한테 가서. 그래야 또 자기들이 또 살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또 마련해 주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예,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예.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왕을 이제 욕하고 험담하고, 이제 말하자면 돌아서서 참 이렇다 저렇다 그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 시간에 나라 국자에 대한 것을 풀어 한번 봤어요. 나라 국자가 어떻게 이제 그 형성이 됐냐 해서 나라 국자를 내가 이제 그 타자를 한번 해드렸는데, 예? 이것은 울타리 안에 혹, 의혹할 혹이거든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입구자로도 보고 애워쌀 위자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의혹할 혹자지. 혹이란 말은 의심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놓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의심을 풀어주는데, 무엇에 대한 의심을 풀어줘야 돼요? 첫째는 입에 들어가는 먹고 사는 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입 살아가는 것에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 뭐 굳이 뭐 나라님 찾을 일이 뭐 있어요? 자기가 일해서 또 노동한 만큼 배불리 먹는데 그냥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라 국자가 생긴 것이 고대에서 오래된 역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꼭 옛날에만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 상류층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즉 복지 제도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속하려면. 왜냐하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원천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해주고,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위태롭지 않고 존립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제일 처음에 최상의 다스림은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했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도인들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도인들. 도인들이
참 도인의 정신, 즉 도덕을 품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뭐 위에서 흔적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 이제 도라는 것의 근간이 또 무엇이냐? 예, 도의 근간은 내가 이 전 시간에 어디서 얘기했을 텐데 사불범정이여 요불승진하다. 이것이 가장 큰 도의 핵심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도의. 말하자면 사불범정. 예. 삿되고 사악한 것은 범정, 올바름을 이길 수 없다, 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정의롭다는 얘기죠. 정의롭다는 얘기는 누구나에게 다 올바로, 즉 사악한 마음을 안 내고, 즉 사악한 마음이란 뭐예요?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남들에게 비춰질 때는 저 사람은 사악하다, 뭐 간악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정, 정자는 바를 정자. 예. 그 올바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욥을 승진하다 그랬습니다. 요사스러운 것은, 요사스럽다는 것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사람들을 현란하게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게끔 정신을 빼는 그 해괴한 짓거리, 요사스러운 이런 짓거리들은 진실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도의 골격이고 근간입니다. 예, 도라는 것은 사악한 것이 아니고 또 요사스러운 것이 자체를 침범할 수 없는 거죠. 예, 오늘의 제목을 내가 대인무몽 현전대용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은 대인, 즉 도인들은 무몽, 꿈이 없다. 즉 꿈을 꾸지 않는다. 즉 무엇에 집착하거나 걱정함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도인이 꿈을 꿨다. 도인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것에서 꿈을 도인이 꿨다라고 하면은 현전대용이라고 했습니다. 현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앞에 미래에 드러나는 것을 현전이라고 하겠죠. 예. 즉 앞으로 미래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꿈을 꾼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도인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인이 꿈을 꾼다면 현전대용, 즉 다가올 미래, 현재의 앞이니까 다가올 미래에 크게 쓰임을, 즉 크든 작든 어찌 보면 예언적 꿈을 꾼다는 얘기죠. 꿈을 꿔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약재나무를 참 제 절에 다니는 분이 말하자면 저 백두산에서 캐가지고, 그분은 말하자면 사업가니까 백두산에서 캐가지고 중국에 와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캐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막 큰 농장을 일군 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한 15년, 6년 전의 얘기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농장에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농장을 일구니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아갔겠어요. 참, 그 사업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거기서 7, 8년 키워가지고 이제 한국,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되는데, 19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부터 그 나무를 들여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중국의 그 성장들이나 관리들에게 말하자면 뇌물을 줘가면서 어떻게 이걸 반출시켜야 되니까,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조금, 컨테이너를 한 반 정도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그 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참, 이 세상에는 희한한 그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귀한 약재의 나무들이. 그, 그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나무가 당시에 그, 한 370주 정도를 처음에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이 나무를 이제 자기 그 고향 옆에, 고향 동네에 땅을 이렇게 이제 본인 땅이 아니죠. 누군가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심어서 그 나무가 이제 잘 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이거 내가 중국에 있는 땅, 말하자면 당시에 그분의 얘기로는 한 8만 주 정도 심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심는 거예요. 8만 주니까. 8만 주의 나무를, 한 그곳에서 한 7년, 8년 키웠으니까 그동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만 이제 가지고 와서 한번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키워보니까 잘 자라고, 아, 그 나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향기도 좋고 또 나무의 그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재로도 좋고 아주 뭐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은 말하자면 사업이죠. 예, 내가 중국에 있는 나무를 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주판 계산을 때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싣고 와서 나무를 키워서 그 이듬해 또 이제 봄에 이제 가지고 또 이제 로비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한번 그 나무에 흙이 많이 묻어서 그 이제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을에 이제 2016년도 16년도 말하자 2017년도 17년도 16년도에 이제 일부 한 4, 500주 가지고 온 것을 잘 키우고 있고 그 나무도 막 밑도 이렇게 막 크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 8만 주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이제 실어내야 돈이 안 되겠어요. 그래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나무를 욕심내서 어느 지자체에서 좀 납품해 주시오. 우리 말하자면 시에 그 이걸 공원을 조성하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MOU 체결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컨테이너를 뭐 2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실어내려고 해서 이제 우선 그 2컨테이너 허가를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한국에까지 왔어요. 그게 2017년도 얘기입니다.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검역소에서 이거 흙이 너무 많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전량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예? 말도 못하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빠꾸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까지 실어 왔는데 그 나무 뿌리에 흙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전량 폐기 처분.
폐기 처분하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더구만요. 예. 말하자면 그 사람이 폐기 처분하면 또 소각시키는 소각료까지 돈을 줘서 또 몇 천만 원, 예, 한 3천만 원 또 줘서 또 폐기 처분하는데 이 사업자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예. 그 나무 들어와서 그 두 컨테이너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 지자체에 납품만 하면 돈이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게 했는데, 네, 그렇게 참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에 사스의 호흡기 질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성분에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 막아버렸어요. 2017년도 지나서는 아예 그냥 딱 나무 자체를 거기서 이제 반출 안 시키는 거죠. 아무리 백을 써도. 중국에서는 뭐 공산당 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분이 아주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나무가 몇만 주가 있는데 그거를 돈으로 돌려서 한국에 가져와야 돈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중국에 다 압수해가고 아, 그냥 중국놈들 아주 그냥 떼놈들 아주 날간 거 아니에요?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제 저하고의 인연은 그분이 2016년도에 들어왔던 그 500주 정도 되는 나무들의 그 가지를 쳐서 이 삽목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넝쿨 식물인데 이 넝쿨 식물을 세워서 이제 말하자면 관상용이나 이 조경수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풀뿌리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의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은 한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꼴랑 가져오게 나무 500주 가져오고 중국에 다 뺏겼으니까 한국에 들어온 것도 흙 묻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속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말하자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스를 호흡기 질환인 사스의 그 약성이 좋다 해가 중국 공산당 놈들이 그냥 반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스님 소일거리로 좀 키워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를 갖다 얻어다가 네, 내가 나무를 나도 심고 또 삽목으로 해서 불리는 거니까 해서 내가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내가 가지 몇 개, 한 20개 정도 심어서 잘 컸어요. 아, 그런데요. 이 나무가 얼어서 죽더라고요, 겨울에. 얼어서, 결론 보니까. 저도 이제 어쨌건 2017년도부터 나무를 키우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25년도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그 나무를 잘라서 심은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오래된 건 8년생이죠, 8년생. 네. 또 우리 5년생, 6년생도 있고, 3년생, 4년생도 있고. 1년생, 2년생은 작년, 재작년은 내가, 그거에 나무를 신경을 쓸 수 없어서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딘가에 그 땅을 좀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땅을 좀 얻어서 심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했더니 참 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땅은 빌려줘도 나무를 심다니까 안 주대요. 알고 봤더니 그 지상권인가 뭔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불리하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그렇기로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리저리 알다 보니까 임야가 예, 임야가 350만 평을 소유한 사람을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땅을 지닌 사람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예전부터 그분이 땅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요 근자에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이만한 땅이 한 좀 필요하니 저는 만 1,500평 정도 전후한 땅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제를 놓고 딱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러죠.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환상이나 어떤 꿈처럼 이게 딱 한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그 사람이 무엇이 말하자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무슨 뭐 신이 들어서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도력의 힘이죠. 도력의 힘. 그래서 내가 쓱 봤더니 이제 그 땅 부자 사장님이 이제 김 사장이라 그러면 김 사장도 아니죠. 사람들은 김 회장, 회장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김 회장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차를 타고 쫙 말하자면 그 있는 것을 가지요. 가는데 차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본 이 스크린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개가 똥을 싸면서 이렇게 질질질질질 하고 가요. 예? 그 이제 잠깐입니다. 개가 똥을 싸면 질질질질 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땅 부자 김 회장을 만난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난 거죠. 이름 석자 들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의 땅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요만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좀 도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거 필요 없고 한 1,500평 좀 내외면 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무를 더 늘린다면 혹은 모르겠지만 1,500평 정도만 좀 편의를 봐주셔서 내가 지금 이 나무가 좀 오갈 데가 없으니 좀, 예, 좀 편리 좀 봐주시오 이렇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좀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무엇을 먹고 나면 꼭 화장실을 가봐야 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직장인가 막장인가 수술을 받아서 잘라내다 보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모래수이 바로 이렇게 어떤 작용이 와서 꼭 먹고 나면 한 2, 30분 내로 화장실을 다녀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분의 그 집을 찾아갈 때 차에서 잠깐 쉬는 사이에 촥 개가 똥을 싸면서 질질질질 하고 갔던 것이 봤거든. 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80평생 살면서 남에게 땅을 빌려줘 본 적은 없소 이렇게 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팔면 팔아도 남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은 자기 성격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예. 그래서 내가 그러나 나한테 왔으니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전 박사님이라고 말하자면 박사님이 그 산골에 사람들의 사람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아주 대단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땅을 또 몇만 평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3번을 다녀왔습니다. 3번을. 예. 결론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1,500평, 2,000평 자기 땅 내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 들으니까 뭐 350만 평인가 땅을 지니고 있다 그러는데 꼴랑 1,000평, 2,000평 이것이 급해서 스님이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또 아주 불교 신자예요.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뭐 그리고 이제 자신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다고 주위에서 아주 대단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 들어오겠어요?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 뽑아다 심어야 될 땅이 없는 사람한테 그 자기 자랑하는 거 내가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대인은 꿈을 꾸지 않는데 도인은 꿈이 없다. 꿈을 꾸지 않는다. 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꿈을 꾼다면 현전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현전, 지금 현재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크게 사용하는 꿈을 꾼다 그랬거든요. 제가 새삼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신호받고 서 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개가 똥 싸면 질질질질 똥구멍이 터져가지고 질질질하고 가요. 갔더니 그 김회장 만나봤더니 내가 이만해서 좀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기가 직장인가 뭔가를 잘라내가지고 속이 불편하다고. 그런 사람이 80도 넘은 사람이 세상에 300만 평 이상 그 거부가 꼴랑 2,000평 스님한테 좀 잠시 좀 빌려 내가 뭐 달라 그랬어요? 빌려주면 세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얘기했죠. 내가 세 드리겠어.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자기 스타일은 빌려주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팔고 사고 뭐 이것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짊어져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재물을 지녀도 가난한 사람이죠. 아무리 땅이 많아도 활용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거지죠, 거지. 내가 땅 300만 평 가진 거지를 보고 왔습니다. 땅을 나를 안 빌려서 한 것이 아니야. 개가 설사하듯이 똥을 질질질 흘리는 그런 처지에 나이 80이 넘어서 내일 모레 우리말로 말하자면 시체말로 하면 칠성방 깔고 사는 그런 나이에 들어서도 그렇게 남한테 조금 땅 빌려주는 거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내가 참 모르겠어요. 내가 없는 입장에서 알랑방구도 끼고 근데 그것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싫은 소리 한 것도 없고 단지 내가 이제 소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력으로 지금 3월 10일, 11일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면 이달 말 안으로 내 나무가 어딘가를 가서 심어져야 되는데 아직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안 되면 다 뽑아줘요. 없으면 되지 뭐 별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8년 키웠든 10년 키워도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나무도 살려면 지가 또 나무 가서 지 살 땅 또 찾아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땅을 300만 평이나 가진 사람이 한 2,000평 좀 빌려다 좀 나뭇잎이 달랐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말로만 그냥 좋은 일 한다는 것도 자기 주머니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하신 분이라고 소문은 그렇게 났지만 막상 자기 땅 한 2,000평 달라니까 안 주는 아주 상거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대도는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대도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대도는 나도 없고, 대도는 뜻도 없고, 대도는 마음도 없고, 오죽하면 대도는 문도 없다. 들고 나는 문도 없다. 그래서 대도 무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문 없는 문을 잘 박차셔서 글쎄요, 이거 내가 나무를 어딘가 심어야 되는데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호이 우이야 우이야 흠